최신 기출 문제 1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달라진 영역이 있나 좀 볼까요? 요 말은 셀 값이 0일 경우에 0원으로 나타내는 소리가 우물정자 쉼표, 우물정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이거 얘기하는 거죠. 오른쪽 클릭했을 때 셀 서식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게 뭔가 하지 마시고 사용자 지정에서 이거 누르란 소리예요. 이겁니다. 다음에 이름 정의하는 거 대각선 부분이 나왔네요. 대각선 부분은 좀 보면 여기하고 여기 두 개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G13하고요. G12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마찬가지예요. 셀 서식 들어가서 자 여기서 테두리라는 걸 누르고요. 테두리라는 거 누르고 요거하고 요거 선택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최신 기출 문제 12회입니다. 기본 작업 2번부터 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B1에서 자 나타내 줬고요. 글꼴 네 지금 기출문제 12회 하고 있습니다. 글꼴의 글자 크기 18 네,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B12부터 C12까지 B13과 C13은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B3에서 H3까지 표준 글꼴은 표준색의 주황 채우기 색이네요. 채우기 색이 주황 그리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운데 맞춤 D4에서 G13까지 D4에서 G13까지는 쉼표 스타일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 H4부터 H13까지는 여기까지는 셀 서식 들어가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이게 바로 숫자가 0일 때 0원이라고 나오는 형태죠. 우물정자는 숫자가 없을 땐 생략되지만 0은 그 자릿수를 유지한다라고 했었죠. 숫자가 0일 때는 이렇게 나타내 줬고요. 그 다음에 H13, 11셀이 여기네요. H11셀에 네모가 들어가네요. 백스페이스 바로 다 지운 다음에 최저, 판매, 영업소 자, 자동 크기 설정할 거고요. 맞춤의 자동 크기와 그 다음에 항상 표시를 나타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는 다 잡아서 글꼴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고 그 다음 G13과 H 컨트롤 눌러서 H12에다가는 이걸 셀 서식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돼요. 글꼴에서 요 테두리에 화살표 들어가서 맨 밑에 보면 다른 테두리라고 있어요. 이거 눌러도 바로 얘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대각선을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글꼴 여기서 테두리의 화살표에서 맨 밑에 다른 테두리 눌러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들어가서 테두리에서 해도 되고요. 문제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제2작업까지 끝냈고요. 자, 이제 제3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3작업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할 건데 end 함수를 집어넣으라고 돼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여기서 A4부터 I15라고 I 지칭이 돼 있으니까 자동 필터가 아닌 이상 필드 제목은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홈에서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에서 수식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시작해 보세요. 아, 음소거가 돼 있었네요. 예, 예, 됐습니다. 예, 음소거가 돼 있는 걸 생각 못 했어요. 예,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이젠 들리죠? 예,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기본 작업 3 우선은 이해는 됐나요? 아니면 설명을 다시 할까요? 이해는 된 거죠? 예, 좋습니다. 보면은 권정아 씨만 계속 나머지 분들은 뭐 예, 여기도 예, 안인규 씨도 그렇고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계속하겠습니다. 음소거가 돼 있던 걸
깜빡했네요. 자, 그러면 분석 작업 1번, 요거는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이름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자, 원가 비율 증가입니다. 원가 비율 증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원가 비율 증가. 자, 첫 번째 셀은 원가 비율이고요. 두 번째는 순이익 합계예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B15셀은 원가 비율, G13셀은 순이익 합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원가 비율 증가, 두 번째 시나리오는 원가 비율 인하. 자, 순이익 합계가 잠시만요. 선택을 잘못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선택돼야 됩니다. 시나리오 이름이 원가 비율 증가. 자, 여기는 30% 추가. 두 번째는 원가 비율 인하. 자, 얘는 20%입니다. 20%. 더 이상 추가할 게 없으니까 확인을 했고요. 결과가 나와야 될 곳이 요약을 들어갈 겁니다. 요약 들어갔을 때 여기 G13셀이 선택돼야 되고요. 자, 확인 눌러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면 되겠네요. 결과가 현재 값이 25%고요. 31만 8,076원이었어요. 그것이 30%일 때는 어떻고 20%일 때는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분석 작업 1 앞에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볼까요? 분석 작업 2번. 자, 대출 자금 월 상환 금액표는 이거 데이터표죠?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볼 수 있겠죠? 이 내용은 뭐 굳이 몰라도 되잖아요. 이거 보고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자, 이 값이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됐죠? 는 해당하는 C6셀을 선택하고 입력 단추. 그렇죠? 마찬가지로 행에 나온 게 뭐죠? 연 이율이 행에 나왔죠? 2%, 2.5%, 3%. 이게 연 이율입니다. 행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 어느 셀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C 4셀을 선택하고 열은요. 2년, 3년, 5년, 10년, 12, 15년은 대출 기간이죠. 대출 기간은 열이고 열은 C 5셀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10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수정할 수 없다고 떠요. 일부를 변경할 수 없다. 이거 필기 때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데이터표에 나와 있는 내용의 수식을 변경할 수, 그러니까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랬으면 틀린 겁니다.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표까지 작업을 해봤습니다. 분석 작업 2번까지. 자, 이제 매크로 넘어가도 될까요? 자, 매크로 넘어갈게요. 데이터표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으니까 시나리오와 데이터표 넘어가고 자, 매크로 좀 하겠습니다. 매크로에서 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고요.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에요. 첫 번째 매크로 이름에 에버러지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요. 자, 평균 들어가는 매크로를 자, 지금부터 만들어 보세요.
매크로 이름 평균.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 는 에버러지. 구매 금액을 다 잡고 그냥 바로 닫으면 되죠. 자, 이제 채우기 핸들로 쭉 보냈습니다. 마지막 셀을 선택하고 F11셀이죠. 매크로 기록 중지. 자, 또 아무 셀이나 선택한 상태에서 매크로 기록. 두 번째 매크로 이름은 서식입니다. 확인하고요. C4에서 F10이네요. C4에서 F10까지. 이 영역 잘 잡아야 돼요. 불필요하게 11까지 잡아버리면 F11까지 잡아버리면 이 점수 5점은 없습니다. 각각 5점이라. 자, 이 상태에서 폼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을 넣어줬어요. 이대로 끝나지 말고 요 마지막인 F10셀을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중지하는 거죠. 첫 번째는 H3셀에서 I4셀까지네요. 여기는 배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십자형하고 헷갈리지 마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 들어가면 요 배지하고 십자형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배지를 선택했으면 Alt 눌러서 드래그합니다. 내용 쓰라고 돼 있나요? 생성한 후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하고 라고 돼 있으니까 평균 홈에 가서 맞춤을 가로 세로 가운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매크로 지정 평균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양식 컨트롤이기 때문에 개발 도구에 가서 자 우선 영역이 어딘지부터 볼까요? H6에서부터 I7까지네요.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지금은 서식이죠?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자, 확인했습니다. 클릭, 한 번 더 클릭 드래그로 내용은 뭐라고 쓰게 되어 있나요? 서식이라고 쓰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결과 부분 여기는 지워버리고 자, 여기 부분은 쉼표 스타일을 없애는 거는 폼에서 표시 형식에서 일반을 눌러버리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죠. 평균, 서식. 예, 이렇게 해서 매크로를 완성했습니다. 매크로 작업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결과가 바로바로 나온 상태가 돼야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차트 들어갑니다. 자, 우선은 성명별로 신장과 체중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뭐와 뭐까지 되어 있나 볼까요? 신장과 가슴둘레까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해서 요 가슴둘레는 선택해서 제거해 버립니다. 자, 확인하고요. 제거하는 건 쉽죠. 추가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제거하는 건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 막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 종류 변경해서 자, 가로 막대로 바꾸어서 확인만 눌러주면 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움 없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죠? 이 항목에 이 이름만 들어가야 되는데 부서명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 부서명을 없애야 됩니다. 자,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에 가서 요 행렬 전환을 눌러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같이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안 되죠.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씩 제거할 수가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제거가 안 돼요. 이건 제거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편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편집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뭐만 찾는 거죠?
부서명은 필요 없으니까 얘는 지워버리고 요 이름만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볼까요? 문제 없죠. 취소하고 다시 할게요. 이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 들어갔습니다. 신장 제거하는 건 저희 가슴둘레 제거하는 건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행렬 전환을 눌렀을 때 따로따로 떨어져서 나왔다면 그 부서만 제거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다시 돌려놔요. 그리고 편집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요 영역이 아니라 성명만 잡아주면 돼요. 이제 16년 버전은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우지 않고 잡아도 얘 하나만 잡힐 거예요. 이렇게. 요것만 잡힐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죠. 자, 디자인에 가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 선택해 줬고요. 홈에 들어가서 글자체가 있네요. 자, 이거 굴림입니다. 이게 간혹 채자까지 쓰면 안 돼요. 이게 굴림하고 굴림체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글자 자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꼭 지문상에 나와 있는 글자체로 넣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0까지 지정했고요. 내용을 쓰죠 뭐. 자, 내용 써줬고요. 세로 축값이 있죠. 자, 세로 축값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이번엔 축 제목에 갑니다. 축 제목에서 세로에 대한 기본 세로 클릭하면 나타나겠죠. 얘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축 제목 서식에 들어가서 텍스트 옵션이라는 데로 가서 텍스트 요금 세 번째 겁니다. 텍스트 상자에서 이 모든 텍스트가 아니라 세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건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명으로 바꿀게요. 됐죠? 성명으로 잘 바뀌어졌죠? 그 다음에 가로축에 최소값 주단이 나왔죠? 자, 여기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축서식 갑니다. 지금까지는 묶은 세로막 되었기 때문에 세로축이었다면 지금은 가로축이 되는 거예요. 가로막 되니까. 자, 축서식 들어가서 최대값이 190이고요. 190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190이라고 잘 안 보일 텐데 19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최소값은 40으로 돼 있어요. 40. 최소값이 40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 단위가 10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10씩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엔터 쳤습니다. 이렇게 최소값은 40, 최대값은 190, 주 단위는 10씩 올라가게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테두리는 둥근,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형 서식에서 테두리로 가서 맨 밑에 있죠? 둥근 모서리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오프셋 대각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그림자 들어가서 그림자에 가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는 요거네요. 그렇죠?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자, 오프셋이 바깥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나타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완성했어요. 여러분들이 지문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최대한 크게 해놓곤 하지만 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조금씩 서로 감안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기본 작업 3번. 함수 1번이 안 보이네요. 함수 1번이 어디 있을래나요? 아이고, 함수 1번이 잘린 모양이네요. 요 밑에 함수 1번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선 함수 가볼게요. 어떤 건지 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색상을 구하는 건데요.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어, if 함수하고 write 함수가 나왔어요. if 함수와 write 함수가 나왔고요. 모델명 있죠? 이 모델명에 오른쪽 두 문자가 예를 들어 지금 BL이냐 뭐 BR이냐 WH냐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if 함수를 쓰겠죠.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if 함수로 들어가서 먼저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글자 모델명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글자를 찾을 거예요. write 함수 들어가죠? write 함수. 자, 모델명을 선택했습니다. 콤마 두 글자를 찾을 거니까 두 글자를 하고 괄호 닫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는 한 다음에 얘가 자, 첫 번째 BR이면 갈색이래요. 큰 따옴표 해야죠. BR이면 콤마 이제 이게 테스트예요. 요 테스트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가 BR이라면 갈색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갈색 했고요. 콤마 지금 몇 가지 색을 구하냐면 갈색 하나, 그 다음에 검정색 하나, 흰색 하나, 세 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펴서 if 함수 두 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if 함수 들어갈 건데 복사해서 갈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컨트롤 C로 해서 큰 따옴표까지 복사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BL이면 검정색을 쓰래요. 자, BL이면 콤마 다시 큰 따옴표에서 검정색을 쓸 겁니다. 그 외 나머지 색깔은 자, 그 다음엔 WH인데 WH는 다시 if 함수 쓸 거 없잖아요. 그죠? 바로 여기다가 흰색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서 if 함수 두 번 썼으니까 괄호도 두 번 닫아주면 되죠. 나머지는 다 WH이기 때문에 다시 if 함수로 규정을 지을 필요는 없고 검정색 아닌 나머지는 다 흰색으로 해라 라고 하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입력 단추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나타내라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인원수네요. 영어, 전산 모두 70점 이상의 인원수를 구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count ifs가 되겠죠? 아니죠. count ifs와 또 뭘 써야 돼요? sum ifs도 써야죠. 우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보고 하죠. 자, 인원수에 클릭을 합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든 하고요. 우선 인원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count ifs를 쓸게요. count if 씁니다. 영어 점수를 다 잡는 거죠. 그런 다음에 콤마 큰 따옴표에서 크거나 같다 70.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요. 콤마 두 번째 전산을 다 잡습니다. 서미프를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콤마하고 다시 큰 따옴표 한 다음에 크거나 같다 70. 그러면 두 과목이 다 70점 이상인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명자를 써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없죠? 자, 입력 단추 누르면 그 두 가지가 다 70점 이상인 것이 3명이네요. 65는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한 사람, 두 사람. 그죠? 세 사람. 여기 세 사람이네요. 나머지는 두 개 다 70점 이상인 거는 없죠? 요 세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꼭 작업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검산을 한번 해보세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보면 어때요? 랭크 EQ를 썼죠? 그렇죠. 17년도까지만 해도 랭크만 나타냈는데 랭크 EQ를 씁니다. 이제는 알아두고요.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는 if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랭크 EQ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합계가 가장 높은이라고 돼 있죠. 합계 선택하고
콤마. 첫 번째 잡은 D15를 시작해서 D23까지 다 잡은 다음에 F4 한번. 가장 큰 게 1등이니까 콤마 내림차순인 0이 들어갑니다. 가로 닫고. 자, 여기서 1등, 2등, 3등 순으로 그 외에는 공백이래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 조건을 이렇게 달아버리는 거예요. 3등까지니까 작거나 같다 3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 2, 3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랭크는 무조건 1, 2, 3, 4, 5, 6이 나오는데 1, 2, 3등만 나타내고 싶은 거니까 1보다 작은 게 1, 2, 3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콤마 등수를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랭크라는 것으로 복사해서 얘가 등수가 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등수를 나타내라. 그럼 1, 2, 3등 쭉 나오겠죠. 근데 몇 등이요? 1, 2, 3등에 해당하는 것만 나타내고 1, 2, 3등으로 나타내고 그 외에는요. 3등 아닌 4, 5, 6은요. 빈 공간으로 해라. 공백으로 나타내라. 그리고 괄호 닫아서 끝내주는 겁니다. 자, 입력 단추 누르고 채용 핸들을 내리면 1, 2, 3등만 나오겠죠. 그런데 뒤에 이렇게 등자를 붙이래요. 등자 붙이란 말 나오나요? 가장 높은 3명은 1등, 2등, 3등 순으로 그 외에는 공백을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등자가 들어가죠. 이 등자가 들어가면 참 이거 참 난감해지는 건데 우선 등자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그잖아요. 3명은 1등, 2등, 3등 순으로 그 외에는 공백으로 나타내라. 자, 이게 등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나 좀 볼까요? 여기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연결 연산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큰 따옴표하고 여기다 등이라고 써줄게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입력 단추 눌러볼게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여기다가 연결해서 등자를 써라. 1등, 2등, 3등, 2등 다 등자를 써라. 어느 경우에만 3등 이하인 경우에만 1등, 2등, 3등에 해당하는 것만 랭크를 이용해서 1등, 2등, 3등이 나타나고 4가 된다면 테스트에서 4가 나온 거는 요 참값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어디 들어가요? 거짓값에 들어가는 거니까 빈 공간으로 나타내라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온 문제는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여기 옆에다가 연결 연산자란 말을 써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연결 연산자를 사용해라 라는 말까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말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요. 이 문제는. 얘를 이 뒤에다 쓰면 안 돼요. 이거를 여기다 안 쓰고 여기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여기다 써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려요. 빈 공간 뒤에 등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안쪽에 넣어줘야만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나오고 1, 2, 3등에 해당하는 것만 등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4번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니까 단가표를 이용해서 상품 코드가 INK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레프트 함수가 있겠죠. 그러면 150이 들어가고 자, 글씨를 따라 들어가는 거니까 정확히 일치가 돼야겠네요. 자, 는 한 다음에 수직으로 돼 있잖아요. V루업이 될 겁니다. V루업. 그 다음에 왼쪽이니까 레프트가 되겠죠. 레프트. 자, 상품 코드를 선택하고 콤마 몇 글자요? 왼쪽에 있는 세 글자를 찾아서 따라가라. 콤마. 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길 따라가려고 했더니 어때요? 제가 여기다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 는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앞에 수식 입력줄에 있는 이 는만 지워버리세요. 백스페이스 지워버리고 입력 다시 눌러요.
그런 다음에 답이 나올 셀은 여기죠. 여기다 다시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칸 안에서 제어가 돼버려요. 나머지 부분이 넓어지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F4 한번 눌러서 절대값 만들고요. 콤마. 지금 단가를 구하는 거니까 어, 우선은 단가 곱하기 판매량으로 돼 있어요. 우선 단가부터 구할게요. F4 눌렀으니까 콤마하고 두 번째 열에 있고요. 콤마. 정확히 일치돼야겠죠. 글씨를 따라가는 건 다 정확히 일치가 돼야 됩니다. 자, 괄호 닫고 이제 여기 보니까 판매량 곱하기 단가니까 자, 요 앞에 V자 앞에다가 판매량을 선택하고 별 눌러서 곱하기가 이루어지면 되겠죠. 자, 입력 단추 눌러서 채우기 핸들로 내려줍니다. 괜찮죠? 자,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맨 앞으로 와서 5번 문제 하겠습니다. 조건들이 나와야 될 공간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5번에 소속 지점이 서울이면서 그랬습니다. 소속 지점이 서울을 컨트롤 눌러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가져갈 때는 빈칸으로 가져와지는 거예요. 컨트롤 누른 상태예요. 그리고 마우스를 놨을 때 글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필기 문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클릭 드래그로 이동했을 때는 빈칸으로 이동하다가 놨을 때 붙여넣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잘라낸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동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영역을 잡았고요. 이동해 볼게요. 이동할 땐 빈 공간으로 이동되지만 마우스를 놨을 때 이동이 되는 것처럼 자, 이동하는 과정에서 복사된 이동이든 다 빈 공간이 이동되는 것처럼 그 사각형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컴퓨터가 100 이상. 컴퓨터 100 이상이니까 컴퓨터 얘만 복사해서 컨트롤러서 복사해서 가져갔고요. 여기다가 100 이상은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할게요. 자, 이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요. 여기서는 평균을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D 에버러지가 되겠네요. 선택했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D AV D 에버러지. 자, 전체를 다 잡습니다.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다 잡는 거죠. 콤마. 그 중에서 내가 찾는 것이 컴퓨터의 평균이니까 컴퓨터 필드 제목. 자, 필드죠. 필드 제목 눌렀고요. 콤마. 조건은 여기 따로 나와 있죠.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잡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제 거저 주는 문제인 형태로 여러분들이 잘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괄호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까지 완성을 시켰어요. 자, 우리가 50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죠? 지금 10분, 20분, 37분 거의 한 40분 정도 가까이 돼서 마무리 졌죠. 자, 여러분들 이거 작업할 때 계속해서 40분이 시간이에요. 시험 시간이에요. 그러면 35분 안에 끝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못하고 나오는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분석 작업에서 걸렸어요. 그러면 걸려서 여기에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이거 해봤자 몇 점이에요? 5점짜리예요. 여기에 왜 시간을 왜 투자해요? 혹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고 계산 작업할 때 하나당 8점짜리 계산 작업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만 40점이에요. 하나 정도 틀리면 이제 32점이고 나머지를 맞아주면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기할 때에도 좀 작전을 짜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 제일 작업 입력하는데 5분 이상 써버리면 안 되겠죠. 이거 뭐 오타 났다고 수정까지 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선 요 1번 기본 작업 1번은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거 5점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면. 그러나 거의 시험 6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60점에서 합격 61.2점에서 합격하는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얘를 입력하고 다른 데서 시간 끄느니 여기서 입력을 좀 해주고 작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분 안에 입력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타자 연습도 여러분들이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늘
3회까지 했으니까 10, 11, 12까지 했죠. 내일 13, 14, 15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제가 분별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서 질문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어제 설명해 주셨던 유효성 검사랑 시험장에서의 파일 저장 방식법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놓쳐서 녹화본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 녹화가 안 되어 있어서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녹화 안 됐습니다. 그 부분. 자, 그러면 저장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파일을 불러와서 저장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이름으로 그냥 저장하는 겁니다. 답안 전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는 상태로 그냥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저장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작업 2번 가지고 할게요. 어,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함수 가지고 하나 해볼게요. 우리 vlookup 한 거 있었나요? vlookup 한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었네요. vlookup이 있는데 이거를 이름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나마 좀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상품명을 제가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됐죠? 여기다가 제가 유효성 검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데이터에 보면 유효성 검사가 있어요. 유효성 검사가 어떤 거? 여기 유효성 검사입니다. 데이터 도구에 있는 이게 유효성 검사예요. 눌렀어요. 여기에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뭐 모든 값, 정수, 숫자 나와 있는데 입력한 상품명을 이용한다 그러면 목록 있는 거니까요. 목록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 코드를 잡을게요. 상품명은 똑같은 게 많아서 상품명이 아니라 여기를 잡겠습니다. 원본에다가 상품 코드를 잡을게요. 상품 코드는 같은 거 없잖아요. 뭐 있어도 어쩔 수 없고요. 자,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화살표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는 상품 코드를 가져올게요. 자, 이랬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판매 금액이다. 판매 금액이다 하면 판매 금액을 여기다 놓을게요. 과연 상품 코드가 얘였을 때 이거에 따라서 판매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클릭했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 그다음에 vlookup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유효성 검사한 걸 선택했어요. 그다음에 콤마. 지금 상품 코드는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판매 금액까지를 다 잡아요. F4 절대값 할 필요 없어요. 최고 인도를 내릴 거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콤마 몇 번째 있죠? 판매 금액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죠. 네 번째에 있다. 그리고 콤마 이름을 따라가는 거니까 정확히 일치돼야겠죠? 자, 괄호 닫습니다. 그리고 입력 단추 누르면 자, 여기는 천 단위 구분 기호만 해줄게요. 홈에서 쉼표 스타일 나타내주고 자, 이렇게 했고 테두리 또한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요걸 눌러서 얘를 누를 때마다 자, 두 번째 거로 바꿔볼게요. 두 번째 거로 바꾸면 얘가 얼마가 될까요? 52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52만 원으로. 또 세 번째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나타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요게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사람 이름을 이용해서 그게 얘가 무슨 반인지도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쓸 때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사용을 합니다. 유효성 검사하는 방법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유효성 검사에 얘를 만약에 할 겁니다. 네. 또 하나 유효성 검사에 좀 다른 거를 한번 해볼게요. 상품명을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다가는 유효성 검사를 얘를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됐다면 이걸 목록으로 만든 건 좋아요. 다 잡아볼게요.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것들이 레이저 1, 레이저 1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러니까 하나씩만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우선
유효성 검사에 들어가서 지금 들어온 사람 있어요? 모두 지우기 눌러서 없애버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유효성 검사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목록하는 건 동일해요. 여기다 직접 쓰는 거예요. 잉크 젯 이렇게만 할게요. 자, 콤마입니다. 레이저 콤마 그다음에 레이저 괄호 열고 칼라 이렇게만 세 개만 딱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얘는 딱 세 가지만 나옵니다. 이렇게도 넣을 수 있어요. 중복되는 것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 할 때 내용 입력하고 쉼표, 내용 입력하고 쉼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뭐 다른 뭐 질문 사항이 있나요? 예,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내일 또 10시에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됩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예, 나가셔도 돼요. 이제 그만 틀어놔도 됩니다. 예, 저도 나갈게요.